청와대에서 이 캐비넷 발견한 거 긴급 기자회견을 했잖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를 했어.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15일 바로 취임식을 했거든. 국방부 장관 취임식을 하고 검찰에서 방산 비리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 그 압수수색한다는 뉴스가 딱 터져 나왔습니다. 아싸! 뭔가 막 순서가 잘한다. 어? 아주 다이내믹하게 지금 흘러간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검찰 그 검사와 수사관들이 버스 2대 나눠서 이제 본사까지 내려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 녹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7월 16일은 감사원 발표도 있었죠. 검찰이 수사를 하자 이제 감사원도 여기에 많은 비리 부정부패가 있었다라고 확인해주는 어떤 감사원 자료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기법들 있잖아요. 딱 취임식을 장대하게 쫙 하고 있는데 그 인서트실로 딱 들어갔는데 압수수색 탁탁탁탁 수사관들이랑 경찰을 검찰 막 털고 막 잡히고 이런 장면이 연상되는데 이게 미리 준비를 얼마나 정밀하게 해놨으면은 뭐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착착착착 진짜 조금의 딜레이도 없이 준비 기간도 없이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방송할 때 어떤 뭐 대본을 짜고 할 때 네. 대본대로 가는 그런 우리는 뭐 대본대로 안 가지만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김영삼이 그 군 개혁할 때 하나회 네, 하나회 해청하고 숙청할 때 그때 이 정도 스피드와 기백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현장을 봤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거의 뭐 한 달 동안 별 50개가 떨어졌나. 와, 아무도 뭐 예측할 수 그랬었죠. 없게. 지금 보면 이제 15일 날 송영무 국방장관 취임하면서 네. 취임사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산비리. 이게 원래 이미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얘기했던 거고 5월 10일에 이미 정권이 교체됐잖아. 그러니까 검찰, 감사원 이런 데는 이미 대통령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지. 스탠바이. 딱 하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한 2달 지난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딱 취임하니까 바로 방산 비리 빵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원 빵! 송영무 장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여기서 꼬였으면 이 장면이 일어났겠어요. 진작에 임명됐으면 이게 더 그러니까, 빨리 더 빨리 시작했었다고. 야, 정말 야당들 입장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떨고 있을까. 청와대 문건 터졌지. 진짜 이렇게 무서운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군납비리, 방산비리로 가면 결국 그 몸통은 이쪽과 어느 정도 네. 관련성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 그럼요. 여당으로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손에 떡고물 묻은 사람 많겠지. 다 뭔가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지.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 대충 알고 있는 그 허접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감사원 발표한 게 보면은 그 방사청장을 지금 고발한다는 거 아니야? 네. 고발하는데 지금 뭐 수리온 그 헬기 네. 수리온 사업부터 해서 우리 익히 대충 아는 것만 해도 T50 옷 군복 문제라든지 허리가 뚫리는 방탄복, 방탄복 이런 거. 방탄모, 그다음에 군화 문제, 네. 이것도 있지. 그다음에 잠수함. 잠수함은 잠수 못한 거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군 탐지기를 뭐 네, 맞아요. 레이더처럼 속여가지고 네, 갖다 2억짜리를 장착하는 거? 40억짜리로 산. 근데 이게 또 전함도 거기서 있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게 민주당에서 그 방산비리 사형안을 지금 또 추진하고 탁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건 뭐야 사면 초과라고 그러죠.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 방산 비리범을 그 전에 무슨 그 누구야 그 생계형 범죄 어쩌고 뭐 한민구가. 하는데 뭔 개소리야. 국가 안보의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국가 그 반란에 버금가는 정도로 처벌을 해야 되고 반란이죠. 그래서 반란군은 사형이죠. 반란군 사형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진짜 많이 해쳐먹은 놈은 사형까지 그럼 선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생계형 범죄라는 사실은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요. 그냥 읍참마속하죠. 그냥 머리를 잘라드릴게.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진짜. 네. 그래 진짜 종북 세력이야. 종북 맞- 세력. 진짜 맞습니다. 종북세죠. 얘들이 종북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방산비리 주범들이 진정한 종북이다. 그래서 지금 진짜 이제 한치 옵체도 없지 그래서 맞는 얘기네.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하게 될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이거야말로 종북 세력 척결이다.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기가 해석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좋다. 그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론자긴 한데 네. 이 방산비리에 대해서만큼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랑 진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십만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괴롭히고 위험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군 중에서는 그냥 사소한 죄도 얼마든지 사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사형 문제는 폐지론자에 가깝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반란군하는 놈의 새끼들은 사형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예. 그렇지. 인권이 아깝다. 인권이란 말이 아깝다 여기는. 적을 이롭게 하는데. 그럼요. 진짜 그러니까 종북. 지금 어쨌든 이 우리 문제 진짜 애국자들이다. 그럼 우리가 맞아. 우리야말로 우리가 진짜 애국 세력이지. 애국 세력이지. 우리가 진짜 보수야. 어? 그래. 맞아요. 종북 세력 척결하자. 종북 세력, 빨갱이 세력도 진짜. 그 지난번 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미 연합 미사일 요격 훈련을 통해서 문재인은 빨갱이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어르신들이 싹 바꿨죠. 굉장히 많은 감흥을 받았대요. 그 이전에는 확성기를 틀었거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확성기를 썼어요. 그런데 미사일을 쏘는 거 보고 문제 좀 다르네. 다르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짜 그 열혈 그 강력한 헬파이어 보수분들도 상당 부분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그 내가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 기사들은 아직도 송영무 장관이 방산비리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뭐 최악이라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 안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저기 정치인 세계를 틀어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는 우리 그 시민들 애국 시민들께서 택시 같은 거 타시면 네. 송영무는 방산비리 관련된 거 하나도 없고 이명박 박근혜 때 탈탈탈 털었는데 걸린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라는 거. 맞습니다. 그때 있었으면 이미 이명박 박근혜 때 다 털렸을 거라고. 기사님 네, 반박을 해줘야 된다는 언쟁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한마디로 기를 죽이십시오. 기사님, 송영무는 애국 군인입니다. 딱 이 말들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가짜 뉴스가 택시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퍼지면 이게 결국은 이제 지지율 하락 같은 거 불러 일으킬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이런 괴소문, 유언비어는 우리가 퇴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택시 기사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아저씨, 그런 말씀 함부로 하다가 잡혀갑니다. 요렇게라도 얘기하세요. 응급처치로. 맞잖아. 가짜뉴스 퍼뜨리면 잡혀가는 거. 괜찮네요. 자,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그 국방 개혁, 방산비리 척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럼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야, 이거 지금 봐. 논평 봐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찍소리를 못 하고 있잖아. 할 말이 없지. 자유한국당 정도만 지금 뭐 깨작깨작 거리고 있는 거거든. 예. 근데 나머지 정당은 찍소리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게 찍소리인데 죽기 전에 찍소리는 하고 죽어야지.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부터 그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취임하게 되면은 가장 지지율이 높을 때인데 그때 할 수 있는 개혁을 자기는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람은 트릭이 없어. 맞아요. 그냥 자기 한 대로 얘기를 축축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아직도 강하게 붙어 있는 동안은 모든 개혁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오늘 뭐 좀 컨디션 좋은가 봐. 문박이 너무 잘했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서 그 간수원룸 감옥 네. 국민의당으로 가볼까 하는데 이 부분은 윤 소장님이 한번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검찰의 수사가 정말 날카롭죠. 어디까지 치고 들어오냐면 지금 뭐 안철수, 박지원까지 치고 오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좌관하고 본인 핸드폰이 지금 압수된 상태죠.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자기들이 그 사전에 말도 제대로 못 맞춰놨어. 그래서 그동안 떠들었던 말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거짓 진술의 증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처를 진짜 잘한 거네요. 그 검찰 수사가 시시각각 그 본인의 목줄로 타고 들어올 때는 말을 아껴야죠.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철저하게 현명한 목비권을 거예요. 지켜야죠. 왜냐면은 맛집 다니고요. 네. 제가 그 우리 공개 방송 때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이 사람을 처음 딱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미 검찰 나름대로 조사를 다 거의 다 하고 그렇죠. 나름의 수사 이 구조도를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부르기 위해서 첫 사람을 부른 거야. 그게 이유미 아니야. 이유미를 불렀을 때 국민의당이 자백을 하고 나온 거거든. 네. 자,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검찰이 자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나중에 검찰 가서 어떻게 야, 난 근데 그때 보면 뭐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김인원, 김성호 막 떠드는데 난 저 사람들 나중에 어떡하려고 저러나. 자원봉사 이용주도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됐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법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말의 진실성이 사라져 버리기 네. 때문에 사법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은 계속 지금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 국민의당 스스로 단독 범행서를 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은 점점 더 이건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쪽으로 수사가 가게 되어 있는 거야. 심지어는 수사 중에도 자기 이제 어린 것들이 가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간에도 걔들은 끊임없이 은폐를 시도한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김기춘이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집요한 침묵을 지키는 거 그 적폐 세력들한테 그런 거 좀 배워야 됩니다. 국민의당도.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요. 김기춘, 우병우가 왜 버꾸라지 소리를 듣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안 당하는 방법도 아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이라는 게 진짜 웃긴 게 그날의 정치적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국민 여론이 나를 범죄자로 몰면 어떡하지? 내가 유죄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불리해질지언정 법정에서 에이 오늘은 아닌 것처럼 냄새를 피우자.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게 또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하루만 살아. 오늘 이 순간만 살아. 오늘 이 순간만. 맞습니다. 아이, 불쌍한 것들. 그래서 국민의당은 네. 그냥 검찰 수사 네.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 예. 그럼 몸통까지 언제쯤 도달할까요? 대략? 지금 대략 어버타게. 지금 스피드로 봐서는 보름이면 다 까지지 않을까? 보름이면? 일단 7월 말 정도 되면 네. 박지원 대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박지원 이제 점점 저희 트위터, 페이스북 하한 거에 들어가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러면서. 왜 살까지 쳤냐면은 저기 지금 체포하러 왔어. 자, 아무튼 뭐 힘내십시오. 박지원, 안철수님들. 네. 참 힘들겠다. 자유한국당도 힘들겠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지금 엄청 힘들고. 아유, 거기는 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어? 바른정당은 뭐 없나? 바른정당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윤 소장님. 뭐 하나 있잖아.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조금 뉴스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이 보좌관 월급을 한 2억 정도를 추킹했다는 건데 저는 이 사례가 물론 저도 황영철 꼴 보기 싫고 바른정당 꼴 보기 싫지만 너무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나오는 현상이라서 물론 당장 지금 황영철하고 바른정당 입장은 어려워졌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국회에서 저는 좀 권순욱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안 고쳐지나요? 이게 그 과거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정치자금 모자라는 거를 약간 이제 융통성 있게 돌려서 이제 써보자. 뭐 그런 취지. 예를 들어서 뭐 성격들이 조금 다르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그 의원들 세비와 네. 보좌관 월급 이거를 쉽게 해서 한 통에 집어넣고 네. 이거를 n분의 1방으로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다 진짜. 어? 그러니까 예. 개인의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전부 잘못된 관행이지. 없어져야 할 문화고. 근데 황영철 의원 그 보좌관 그 월급을 이렇게 전용한 부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쁜 행태. 그렇죠. 네. 더 나쁜 행태. 자기가 필요한 돈, 자기가 조달을 해야 될 돈을 보좌관 월급에서 떼간 거거든. 이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네. 민주노동당이 과거에 했던 거는 약간 상부상조, 우리 힘드니까 네. 네. 우리 서로 상부상조해서 살자 뭐 그런 취지였다면 이거는 조금 죄질은 좀 안 좋아요. 돈이 왜 그렇게 맨날 모자라요?
정치 후원금을 잘 못 받나 보지 뭐. 아.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좀 잘하면 잘 하고 하면은 정치 후원금 꽉꽉 차고 하면 그 돈이면 되잖아. 박주민 의원 40시간 만에. 아, 또 만땅 채웠어요? 예, 네. 40시간 만에 그 후원금 모자르다고 글을 올렸는데 40시간 만에 만땅이 다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오면 국고로 환수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만 입금하시라고 일단은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명망 있는 의원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명망이 없는 의원들이 더 많이 힘들고 이런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너무 스타 의원들만 쫓지 말고 좀 약간 듣보스러운 의원들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그런 들어요. 코너 만들면 어때요? 그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일 잘하는 의원들 뭐 한 달에 한 명씩 뽑아서 이야기도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토너먼트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밀어줬는데 뭐 방송 2회 만에 후원금 계좌가 다 꽉 찼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한꺼번에 다 걷어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던가 하여튼 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우리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황영철 의원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의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재밌네요. 오랜만에 권갑장 3명 그러게요. 오리지널 멤버 김반장 이제 윤가피, 윤가피. 권순우 네. 3명이서 특히 저 김남훈 씨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땀을 네. 많이 너무 흘려서 오늘 쾌적하네 진짜. 그러니까 김남훈 없으니까 너무 쾌적하다. 참 약간 건조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네. 스튜디오 공기가. 너무 뻔뻔한데. 자, 뭐 마무리 해주실 뭐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네.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본격적으로 울렸다. 다들 자수해라.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했던 자들은 한 15배, 17배로 이렇게 의도터지게 다시 역풍이 불게 되어 있다. 이게 뭐 꼭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자인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하늘이 돕건 지지자들이 나서건 네. 아니면 지은 죄가 까지건 어쨌든 간에 개기지 말고 순응을 하고 좀 여당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하자는 길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따라와라. 안 그러면 니네 그냥 멸절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두 분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자, 무엇보다도 한번 정치 신세계 소풍으로 청와대 보물찾기 한번 갔으면 해요. 좋습니다. 제가 그런 거 진짜 잘 찾아요. 네, 다 같이 가서 네, 냄새 나는 어디 것들. 또 서류 숨겨놓은 거 없나 하면서 여기저기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 같이 한번 소풍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종부세 빨갱이 세력도 진짜 그 지난번 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미 연합 미사일 요격 훈련을 통해서 문재인은 빨갱이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어르신들이 싹 바꿨죠. 굉장히 많은 감흥을 받았대요. 그 이전에는 확성기를 틀었거든요.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네. 확성기를 썼어요. 그런데 미사일 쏘는 거 보고 문제 좀 다르네. 다르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짜 그 열혈 그 강력한 헬파이어 보수분들도 상당 부분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 기사들은 아직도 송영무 장관이 방산비리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뭐 최악이라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 안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저기 정치 세계를 틀어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는 우리 그 시민들 애국 시민들께서 택시 같은 거 타시면 네. 송영무는 방산비리 관련된 거 하나도 없고 이명박 박근혜 때 탈탈탈 털었는데 걸린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라는 거. 맞습니다. 그때 있었으면 이미 이명박 박근혜 때 다 털렸을 거라고. 기사님 네, 반박을 해줘야 된다는 언쟁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한마디로 기를 죽이십시오. 기사님, 송영무는 애국 군인입니다. 딱 이 말들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가짜 뉴스가 택시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퍼지면 이게 결국은 이제 지지율 하락 네. 같은 거 불러 일으킬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런 괴소문, 유언비어는 우리가 퇴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택시기사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아저씨, 그런 말씀 함부로 하다가 잡혀갑니다. 요렇게라도 얘기하세요. 응급처치로. 맞잖아. 가짜뉴스 퍼뜨리면 잡혀가는 거. 괜찮네요. 자,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그 국방 개혁, 방산비리 척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럼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야, 이거 지금 봐. 논평 봐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찍소리를 못 하고 있잖아. 할 말이 없지. 자유한국당 정도만 지금 뭐 깨작깨작 거리고 있는 거거든. 예. 근데 나머지 정당은 찍소리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게 찍소리인데 죽기 전에 찍소리는 하고 죽어야지.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부터 그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취임하게 되면은 가장 지지율이 높을 때인데 그때 할 수 있는 계획을 자기는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람은 트릭이 없어. 맞아요. 그냥 자기 한 대로 얘기를 축축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아직도 청와대에서 이 캐비넷 발견한 거 긴급 기자회견을 했잖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를 했어.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15일 바로 취임식을 했거든. 국방부 장관 취임식을 하고 검찰에서 방산 비리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 그 압수수색한다는 뉴스가 딱 터져 나왔습니다. 아싸. 뭔가 막 순서가 잘한다. 어? 아주 다이내믹하게 지금 흘러간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검찰 그 검사와 수사관들이 버스 2대 나눠서 이제 본사까지 내려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 녹음이 지금 진행되는 7월 16일은 감사원 발표도 있었죠. 검찰이 수사를 하자 이제 감사원도 여기에 많은 비리 부정부패가 있었다라고 확인해주는 어떤 감사원 자료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기법들 있잖아요. 딱 취임식을 장대하게 쫙 하고 있는데 그 인서트실로 딱 들어갔는데 압수수색 탁탁탁탁 수사관들이랑 경찰을 검찰 막 털고 막 잡히고 이런 장면이 연상되는데 이게 미리 준비를 얼마나 정밀하게 해놨으면은 뭐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착착착착 진짜 조금의 딜레이도 없이 준비 기간도 없이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방송할 때 어떤 뭐 대본을 짜고 할 때 네. 대본대로 가는 그런 우리는 뭐 대본대로 안 가지만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김영삼이 그 군 개혁할 때 하나회. 네, 하나회 해청하고 숙청할 때 그때 이 정도 스피드와 기백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현장을 봤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거의 뭐 한 달 동안 별 50개가 떨어졌는데 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지금 보면 이제 15일 날 송영무 국방장관 취임하면서 네. 취임사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산비리. 이게 원래 이미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얘기했던 거고 5월 10일에 이미 정권이 교체됐잖아. 그러니까 검찰, 감사원 이런 데는 이미 대통령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지. 스탠바이. 딱 거기다가. 그리고 지금 한 2달 지난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딱 취임하니까 바로 방산 비리 빵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원 빵. 송영무 장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여기서 꼬였으면 이 장면이 일어났겠어요. 진작에 임명됐으면 이게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빨리 시작했었다고. 야, 정말 야당들 입장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떨고 있을까. 청와대 문건 터졌지. 진짜 이렇게 무서운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군납비리, 방산비리로 가면 결국 그 몸통은 이쪽과 어느 정도 네. 관련성 붙어 있는 동안은 모든 개혁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진짜. 오늘 뭐 좀 컨디션 좋은가 봐. 문박이 너무 잘했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서 그 간수원룸 감옥 네. 국민의당으로 가볼까 하는데 이 부분은 윤 소장님이 한번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검찰의 수사가 정말 날카롭죠. 어디까지 치고 들어오냐면 지금 뭐 안철수, 박지원까지 치고 오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좌관하고 본인 핸드폰이 지금 압수된 상태죠.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자기들이 그 사전에 말도 제대로 못 맞춰놨어. 그래서 그동안 떠들었던 말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거짓 진술의 증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야.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처를 진짜 잘한 거네요. 그 검찰 수사가 시시각각 그 본인의 목줄로 타고 들어올 때는 말을 아껴야죠.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철저하게 현명한 묵비권을 거예요. 지켜야죠. 왜냐면은 맛집 다니고요. 네. 제가 그 우리 공개 방송 때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이 사람을 처음 딱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미 검찰 나름대로 조사를 다 거의 다 하고 그렇죠. 나름의 수사 이 구조도를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부르기 위해서 첫 사람을 부른 거야. 그게 이유미 아니야. 이유미를 불렀을 때 국민의당이 자백을 하고 나온 거거든. 네. 자,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검찰이 자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나중에 검찰 가서 어떻게 난 근데 그때 보면 뭐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김인원, 김성호 막 떠드는데 난 저 사람들 나중에 어떡하려고 저러나. 자원봉사 이용주도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됐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법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 말의 진실성이 사라져 버리기 네. 때문에 사법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은 계속 지금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당 스스로 단독 범행서를 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은 점점 더 이건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쪽으로 수사가 가게 되어 있는 거야. 심지어는 수사 중에도 자기 이제 어린 것들이 가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간에도 걔들은 끊임없이 은폐를 시도한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김기춘이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집요한 침묵을 지키는 거 그 적폐 세력들한테 그런 거 좀 배워야 됩니다. 국민의당도.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요. 김기춘, 우병우가 왜 버꾸라지 소리를 듣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안 당하는 방법도 아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이라는 게 진짜 웃긴 게 그날의 정치적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국민 여론이 나를 범죄자로 몰면 어떡하지? 내가 유죄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불리해질지언정 법정에서 에이 오늘은 아닌 것처럼 냄새를 피우자.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게 또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하루만 살아. 오늘 이 순간만 살아. 오늘 이 일단. 순간만. 맞습니다. 불쌍한 것들. 그래서 국민의당은 네. 그냥 검찰 수사 네.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 예. 그럼 몸통까지 언제쯤 도달할까요? 대략? 대략 지금 스피드로 봐서는 보름이면 다 까지지 않을까? 보름이면? 일단 7월 말 정도 되면 네. 박지원 대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박지원 이제 점점 저희 트위터, 페이스북 하한거에 들어가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러면서. 왜 살까지 쳤냐면은 저기 지금 체포하러 왔어. 자, 아무튼 뭐 힘내십시오. 박지원, 안철수님들. 네. 참 힘들겠다. 자유한국당도 힘들겠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지금 엄청 힘들고 아유, 거기는 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바른정당은 뭐 없나? 바른정당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윤 소장님. 뭐 하나 있잖아.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조금 뉴스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이 보좌관 월급을 한 2억 정도를 슈킹했다는 건데 저는 이 사례가 물론 저도 황영철 꼴보기 싫고 바른정당 꼴보기 싫지만 너무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나오는 현상이라서 물론 당장 지금 황영철하고 바른정당 입장은 어려워졌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국회에서 저는 좀 권순욱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안 고쳐지나요? 이게 그 과거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정치자금 모자라는 거를 약간 이제 융통성 있게 돌려서 이제 써보자. 뭐 그런 취지. 예를 들어서 뭐 성격들이 조금 다르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그 의원들 세비와 네. 보좌관 월급 이거를 쉽게 해서 한 통에 집어넣고 네. 이거를 n분의 1방으로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다 진짜. 어? 그러니까 예. 개인의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전부 잘못된 관행이지. 없어져야 할 문화고. 근데 황영철 의원 그 보좌관 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 그럼요. 여당으로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손에 떡고물 묻은 사람 많겠지. 다 뭔가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 대충 알고 있는 그 허접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감사원 발표한 게 보면은 그 방사청장을 지금 고발한다는 거 아니야? 네. 고발하는데 지금 뭐 수리온 그 헬기 네. 수리온 사업부터 해서 우리 익히 대충 아는 것만 해도 T50 옷 군복 문제라든지 허리가 뚫리는 방탄복 방탄복 이런 거. 방탄모 어. 그다음에 군화 문제 네.
이것도 있지. 그다음에 잠수함. 잠수함은 잠수 못한 거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군 탐지기를 뭐 네, 맞아요. 레이더처럼 속여가지고 네, 갖다 2억짜리를 장착하는 거? 40억짜리로 산. 근데 이게 또 전함도 거기서 있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게 민주당에서 그 방산비리 사형안을 지금 또 추진하고 탁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건 뭐야 사면 초과라고 그러죠.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 방산 비리범을 그 전에 무슨 그 누구야 그 생계형 범죄 어쩌고 뭐 한민구가. 하는데 뭔 개소리야. 국가 안보의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국가 그 반란에 버금가는 정도로 처벌을 해야 되고 반란이죠. 그래서 반란군은 사형이죠. 반란군 사형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진짜 많이 해쳐먹은 놈은 사형까지 그럼 선고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생계형 범죄라는 사실은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요. 그냥 읍참마속하죠. 그냥 머리를 잘라드릴게. 이 반란군 오는 새끼들 진짜. 네. 그래 진짜 종북 세력이야. 종북 맞- 세력. 진짜 맞습니다. 종북이죠. 얘들이 종북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방산비리 주범들이 진정한 종북이다. 그래서 야, 지금 진짜 이제 한치 없이도 없지 그래서 맞는 얘기네.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하게 될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이거야말로 종북 세력 척결이다.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기가 해석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좋다. 그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론자긴 한데 네. 이 방산비리에 대해서만큼은 사형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랑 진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십만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괴롭히고 위험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군 중에서는 그냥 사소한 죄도 얼마든지 사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사형 문제는 폐지론자에 가깝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반란군 하는 놈의 새끼들은 반란군 사형 새끼들.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예. 그렇지. 인권이 아깝다. 인권이란 말이 아깝다 여기는. 적을 이롭게 하는데. 그럼요. 진짜 그러니까 종북. 지금 어쨌든 이 우리 문제 진짜 애국자들이다. 그럼 우리가 맞아. 우리가 우리야말로 진짜 애국 세력이지. 애국 세력이지. 우리가 진짜 보수야. 어? 그래. 맞아요. 종북 저는- 세력 척결할